네, 안녕하세요. 김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게임 소프트 산업의 제도역을 위한 게임법의 대적 지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아주 수년 전에 이제 이재용 박 기자님과 게임 포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 여쭈셨을 때 이제 몇 차례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발표하게 되어서 좀 영광이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구체적이진 않겠지만 적어도 게임을 담당하는 정책부서 분들에게는 좀 쓰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게임을 얘기할 때 그 즐거운 놀이 문화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법적인 풀을 본다면 상당히 재미없는 풀을 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좀 떨쳐낼까 그런 고민을 담았고 그 고민의 깊이는 있진 않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하나의 파장이 좀 더 큰 의미 있게 다가서기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코스모스인데요. 참 혼란스럽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코스모스인데 때론 상당히 운치가 있기도 하죠. 지금의 게임의 산업이 이만큼 커왔던 건 혼란스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밑에 있는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혼란이 좀 더 안정적이고 또 꼽힐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또 도래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노력을 해야겠죠. 저도 그것에 일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이제 위원장님 또는 학회장님 말씀해 주신 게 변화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넥스처럼 아주 역동적인 이제 변화가 예견될 수 있겠지만 또 반면에는 그 변화가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렵다는 것은 현재 만족한다는 거죠. 그 만족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 것을 갖겠다. 남이 아닌 내 것만 차지하겠다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스스로 해보면 좋겠지만 이 게임에 대해서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임, 내가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게임은 원초적으로 사람이 즐기는 어떤 정치적 문화일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게임에 대해서 수많은 법적인 재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긴 하지만 그 관심의 정도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더 노래한 측면에서, 재미난 측면에서, 오락이라는 측면에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시작하고 싶은 것이죠. 이러한 게임의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건전한 게임을 확립한다라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2006년 게임법 제정 이후 과연 이러한 정책적인 목표가 입법적으로 달성되었을까? 라고 반문을 했을 때 꼭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게임법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씩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그 방향을 제시해드리고 오늘 포럼에서 많은 분들이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입법적으로 좀 더 정치하게 다듬어져서 우리 게임 산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거기에 관련된 많은 게이머들이 개발자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옵니다. 게임법은 실제 어떤 정책적 방향에서 해석 기준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정책의 구체적 방향으로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게임 정책적인 부분, 게임 법적인 부분이 해석되고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바다이의 사태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바다이의 사태가 2005년, 6년, 7년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사회적 혼란을 가져왔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그 결과 나온 게 이제 게임법 개정이었는데 이 게임법이 지금처럼 부정적 포럼이 될 수 있는 건 바로 바다이야기 사태였다고 생각됩니다. 바다이야기 사태의 주범이 이제 뭐 있겠지만 결국 성인들이
어떤 놀이, 어떤 여가문을 가질 수 없었던 그 한계가 그렇게 표출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다양히 많은 이제 오락에서 게임에서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은 그때 상황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때 상황은 정말 즐길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사태가 터졌던 것이었고요. 아쉽게도 이제 그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산업이 몰락이죠. 아케이드 게임 자체가 몰락했던 거고, 반면 온라인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프레임 때문에 온라인 게임 업계가 17대, 18대 그렇게 상당히 곤혹을 치르기도 했었죠. 그러나 이런 프레임은 쉽게 거쳐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때 담당했던 많은 문화 관료들이 이 사건 때문에 소송까지 갔었죠. 물론 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자체가 상당히 그들의 어떤 부담을 줬기 때문이죠. 현재까지도 문화부는 게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적인 발현이 아닌 현 상황의 유지,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덮어버리는 그런 정책을 취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강력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싶은 것이죠. 더 게임법 자체가 변질이 되는 것이죠. 2005년 정부에서 개정안 발의안과 정청래 의원, 박형준 의원께서 게임 산업의 발전을 위한 게임법 제정안을 세 차례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게임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때의 목적과 그때의 정책적인 희망사항이 소수간이 밀려나버리게 된 것이죠. 대표적인 사행성 게임이라는 개념이 게임법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게임법 자체가 상당히 이제 규제화된 형태의 법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여러 차례 법 개정이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입법이 된 것 같지는 않고 단순하게 그 사건 사고를 어떻게 정리하고자 한 그런 바람이 반영된 것 같고요. 그게 지금의 게임법이 누더기게 된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역사라는 건 과거의 단순도 있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다고 해요. 현재 게임에 대한 제대로의 인식을 갖지 않는다면 앞으로 10년 내에 어떠한 게임법, 어떠한 게임 구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현실을 적시하지 않는다면 미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게임법에 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등급분류입니다. 여명수 위원장님 오셨지만 저는 이제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등급분류 제도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는 이렇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사업자가 게임에 대해 갖고 있는 정보를 시민을 통해서 이용자,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게 심의, 등급분류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건 아이템처럼 등급과 부등의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과연 이게 또 헌법적 가치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콘텐츠를 받아서 기관이 유통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건 법률과 비슷한, 법률과 유사한 메커니즘이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등급분류는 적어도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될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등급분류 자체에 너무 많은 국가가 청소년을 위한 또 국민을 위한 후견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무난한 부분은 자율적으로 자생적으로 만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건데 모든 걸 해주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너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행성 게임물이 우리 게임법에서는 20대부터 게임을 치는보다는 규제적 성격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사행성 게임물 자체를 게임법 내에서 도론해서 상해특례법으로 가든지 별도의 법으로 가서 관리, 규제와 규율하는 게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등급의 민간 이행일 텐데요. 이거는 이제 게임 업계가 바라는 수건이었고 게임 산업법이 제정된 당시에도 별도의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의 사투리에 쑥 들어갔죠. 그러나 지금 사실상 많은 부분에서 자율주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도 충분히 자율등록 분리가 가능하다 싶습니다. 오히려 사업자를 더 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고 핸들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쉽거든요. 아마 이 부분들은 사업자분들이 더 아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관리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분명히 사업 관리를 통해서 엄격하게 그 내용을 관리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간에서 등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과연 게임이 뭐냐, 게임과 게임물에 대한 정의가 없는 우리 법에서는 게임물에 대해서 논란이 작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들어오게 되면 좋겠지만 현재 게임물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등록분리 규정에서도 콘텐츠 중립성을 선언하고 있고 콘텐츠의 어떤 등록분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즉 게임을 구동하는, 컨텐츠를 구동하는 기능적 요소까지 게임물로 포함시켜서 심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게임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제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기도 합니다. 즉 게임법은 게임을 기능적으로 구동하는 기능에 대해서까지 게임물로 관계해서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차라리 컨텐츠 중심성이라는 그 선언적 가치를 빼버리는 게 훨씬 더 자유롭게 등급 분리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이제 내용 수령 신고인데요. 저는 이제 과연 컨텐츠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실 때 전혀 게임물과 상관없는 내용까지 등급 분리가 되고 있다. 그 대상까지 접근하는 건 상당히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들은 아마 많은 요소를 통해서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 필요하다면 공정등록 등에서 경품고시 등등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낫지 게임법에 적용이 되지 않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억지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사업자가 원치 않는 재분류, 재심의는 원인자분들을 통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이건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적어도 작은 사업자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라고 합니다. 셧다운제인데요. 아마 머지않아 셧다운제 게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만든 게임들이 유통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해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지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 중국계 게임들이 유통되고 자연스럽게 셧다운 제도는 논의조차 말조차 못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중국의 거대 권력, 거대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셧다운제는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여전히 그 시간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한계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사실상 플랫폼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모바일 게임물 자체가 유예되고 있지만 아마 당분간은 모바일 게임까지 포괄적으로 셧다운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명확히 정리할 필요도 있겠다. 또 하나 이제 성인의 셧다운제도일 텐데요. 성인의 게임물을 화라는 그 주제에서 말씀은 보시기 성인 청소년 공략 게임들이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있죠. 특히 웹보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적어도 성인에 대한 자기체증 원칙 하에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국가가 관여해서 통제하는 게 맞겠느냐. 물론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법제적, 사회적인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다. 또 하나는 사업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사업자 통제 영역에서 부담을 어떤 책임을 명확히 한다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육용 게임물은 이제 맨 밑에 7세 미만 등급 신설에서 등급 분리 외를 명확하게 하자라고 하면 좋겠다. 아마 사실상 이 미성년자, 청소년 그 교육용 게임물, 유아용 게임물 자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죠. 규제도 못하고 적용도 못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명확하게 법적 개선을 통해서 그 부분에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아이템 거래라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핫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딜레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사실상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사업자가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고 또 중개 사이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냥 정책적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거래량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또는 게임 사업자에게 대한 투자 재원으로 손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템 거래를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양성화시켜서 거기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개정을 통해서 양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하나는 이제 결제 한도하고 아이템 거래는 맞물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제 한도가 있는 한 아이템 거래 자체 불가능한 영역이 될 수 있는 이 차제의 결제 한도까지 폐기되는 게 아이템 거래의 전제 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게임할 권리인데요. 분명히 이제 우리 게임법은 자유로운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내용들 담고 있고 헌법상 행복주권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과연 이제 구체적 명문으로서 이제 이용자의 게임할 권리가 있을까? 아마 그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주권국가 이제 우리 헌법이 주관하는 문화국가 원리를 도출시켜서 이용자의 게임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제안드리자고 들고 삽니다. 자기 책임의 원칙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주권의 확장된 파생적인 그 개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가장 억누른 상황에서 그게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모든 경제적이든 아마 성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사람들에게 성인들에게 자신의 자유로운 어떤 활동, 행위 등을 가능한 게 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게임에서는 그걸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게임법에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상대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법제, 다른 영역에서 없는 어떤 규제가 성인에 대한 규제가 우리 게임법에서는 작지 않게 작용하고 있고 실제 많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 모든 영역에서는 이 결제 한도가 규제로서 사실상의 규제로서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법 어디에도 없는 그게 내용정보 기술서에 딱 하니 들어가게 되고 그게 규제되지 않으면 등급분리 자체가 진행 못하는 사실상의 규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맨 밑에처럼 합리적인 소리를 유도하고 선택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사업자가, 개발자가 자유롭게 이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어 있지만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우선 이제 게임 자체는 많은 분은 이제 소비자라고 얘기합니다. 게임 소비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게임은 소비자라기보다는 게임 소프트웨어로서 어떤 창작적인 요소가 가미된 결과물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창조경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게임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게 되면 게임 개발자, 게임 인력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결과물이 내가 이용한 결과물이 그러한 대우를 받게 된다면 내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성공했던 지금 모르겠지만 게임에 대해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하나 이제 게임법에서 목적했던 입법 목적처럼 게임 문화의 확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전담 기관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이제 게임 문화 재단이 있습니다. 게임 문화 재단에서 그걸 중매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도 그 역할을 또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그 기관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게임 문화는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위원장님 강조하셨던 이제 신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일 텐데요. 저도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의 억지도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많은 기술이 도입되게 되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처음에는 이제 두렵기 때문에 규제가 들어가게 된다. 그런 규제가 들어가게 되면 기술 및 산업 자체가 성장이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좀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그게 기존 것과 좀 다르지 않다. 좀 더 나은 어떤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가 된다면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인 시각에서 그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기술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나은 어떤
개발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봤고요. 또 하나 이제 과연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이제 가장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제공되는 문제가 게임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NPC가 있죠. 근데 그러다 보면 또 한 축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동사냥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이 게임법에서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에 대해서 불법으로 간주가 있고 이제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 게임법을 개정할 때 전혀 지금의 상황을 염두에 못했죠. 물론 이제 당연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된다면 모든 법제가 이렇게 해석론적으로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AI가 게임하는 것은 이제 불법이 됩니다. 대놓고 규제한다고 써놨지만 이제 그렇게 된 것이 아마 또 규제의 시점과 지점 또는 규제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선언적인 가치 때문에 여기에 넣어봤고요. 우리 법이 보고 있는 많은 시각이 이처럼 의도지 않게 규제로서 작용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별책 규제의 문제일 텐데요. 많은 이제 저도 이제 게임 산업법은 저는 산업진흥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업진흥보다는 규제 그리고 벌칙, 처벌, 또 도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영업정지는 이제 오락실에는 영업정지를 정지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 자체를 영업정지 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의 어떤 입장은 상당히 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치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 저도 구체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어떤 벌칙 규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의 어떤 법제는 순간순간 그 상황을 어떻게 고민할 건가라는 고민이 담겨있기 때문에 정합성 가치가 떨어지는 그리고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는 그러한 규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규제 방향은 적어도 이제 이 형태가 되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단의 적절성이 합격하지 못한 행위는 목적 자체의 정당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수단 자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규제가 선의로 본다고 그랬을 때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거는 사회에서 시스템적으로 수행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것들의 방향은 자율규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업자들의 일부에서는 어떤 국가의 규제, 정부의 규제, 어떤 기관의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게임 산업 자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뭐 자율규제도 마찬가지죠. 자율규제도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만 사업자가 자기 영역을 다해서 제한하고 정부에서 그 내용을 수행할 수 있고 법제도적으로 뭘 정비해 준다면 자율규제는 게임 산업의 발전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게임법 자체가 2006년에 제정된 이후에 많은 이제 뭐 규제 내용이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탓을 털어서 재정비의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재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적은 것 이외에 많은 이제 문제점들 또는 개선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정부에 전달되게 된다면 아마 20대 초기이기 때문에 많은 입법의 수요가 있고 의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게임법을 제대로 정비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2005년 정부에서 발의한 게임법 전면 제정안의 어떤 입법 취지입니다. 여기 보면 게임 산업은 차세대 핵심 문화 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변하고 있는 게임 산업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넘어가서 게임에 관한 법칙을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과 건전한 게임 문화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년 동안 게임법이 운영되고 했지만 과연 그러할까라는 비판해보지만 여전히 그때의 입법 목적이 다르게 있지 않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게임법의 역할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게임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체의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내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제 발표 후에 많은 분들이 구체적으로 게임법 개정 내용 또 운영방한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제대로 전달돼서 아마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게임법의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제 발표를 이렇게 가름하게 된다. 네, 감사합니다.